레알 이슈 글로벌입니다. 간단히 중요한 뉴스 헤드라인 먼저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어제 경기도 과천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가 5명, 부상자가 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올해 5.1% 올랐습니다. 이는 이 외환위기 이후의 최대 폭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간추려 보겠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휴에 미국 뉴욕주 북서부를 강타한 눈폭풍의 사망자가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21세기에 미국에서 눈 때문에 이 40명씩 죽었다, 사망했다. 이게 끔찍한데 잠시 후에 간추려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조립된 차에게만 보조금 혜택을 준다라는 그 방안에서 한국 차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추가 조항이 신설됐다라는 굿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짜 주차 티켓을 받고 QR코드를 찍어서 은행 정보를 뺏기는 그런 피해가 우려됩니다. 실예도 있었고 다행히 범인은 체포됐는데요. 자, 잠시 후에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늘도 이제 누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관련 내용 그럼 상세히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소식입니다. 먼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RA죠.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에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요 내용은 그냥 뉴스를 제가 줄줄줄줄 전해드리면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좀 줄줄줄줄 전해드리고 그리고 쉽게 좀 풀어드리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했는데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정의를, 그 뜻을 이 FAQ, 자주 질문하는 형식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서 구매한 차량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 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인데요.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IRA 법안은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한다.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시죠? 잠시 후에 풀어드리겠는데요. 여하튼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전부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어서 북미 최종 조립 이 요건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도 좀 복잡하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배터리를 최종 조립하지 않은 그런 전기차에 대해서는 $7,500의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지금 IRA 법안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완화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리스를 하기 위해서 사는 차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차를 타고 싶어서 현대 아이오닉을 사려고 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탈 거면은 세금 혜택을 지금 안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 아이오닉이 한국에서 전부 조립돼서 오는 그런 차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테슬라를 내가 산다 그러면 $7,500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이게 테슬라와 아이오닉을 구입할 때 개인 소비자에는 벌써 $7,500라는 차이가 있으니까 현대 아이오닉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바꿔주겠다는 건데 내가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아직 혜택을 주지 않지만 내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인데 리스 회사예요. 그래서 이 차를 내가 수십 대 사서 리스를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쓰겠다라면은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전기차 구입하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테슬라나 현대 딜러에 전화해서 내가 몇 년도형 어떤 모델 구입하고 싶은데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제외됐느냐?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테슬라 같은 거에는 혜택을 받으니까 물어볼 것도 없지만 현대 아이오닉 같은 거 저도 타봤는데
차 좋더라고요. 이쁘고 아주 조용하고 성능도 좋고 가격도 테슬라보다는 당연히 쌉니다. 어떤 모델인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6만 달러 정도면 테슬라보다 2, 3만 달러, 3, 4만 달러 싸게 살 수 있는데요. 아이오닉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7,500달러 더 싸게 살 수 있는데도 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기울어진 눈동자. 그러니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3,750불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7,500불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은 못 받는데 내년 몇 월 달쯤이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언지를 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팁, 정확한 내용은 전화해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현대 딜러에 전화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크리스마스 연휴에 뉴욕주 북서부를 강타한 눈폭풍 사망자가 무려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역대급 폭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해당 지자체들을 향한 비난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자체장들 간의 니탓 내탓 공방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사태 수습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 이리 카운티와 버팔로시를 이끄는 수장들이 공개 비난을 서로 주고받아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요건 한국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한국 국회나 한국 정부 측에서 있었던 현상과 아주 비슷해서 이 내용은 영상 뒷부분에 좀 상세하게 풀어서 함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중간선거 부진의 충격을 딛고 이 미국 정치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영상 뒷부분에 전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자, 이게 지금 이 공화당의 미국에서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재정비에 나서야 할 미국 공화당이 온갖 악재를 안고 새해를 맞게 됐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중간선거 책임론의 여진을 여전히 씻지 못하고 갈등을 표출하고 있고 차기 대선 후보 경쟁을 놓고도 벌써 잡음이 새 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원을 탈원하고도 수장 자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중간선거 당선자의 허위 이력 사건까지 돌출되면서 불리한 여건이 차곡차곡 공화당에는 쌓이는 모양새입니다. 대선 후보 경쟁은 당연합니다만은 이미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도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공화당으로서는 악재에 가까운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해가 바뀌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비롯해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 잠룡들이 기지개를 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공화당은 본격적인 경선 구도로 접어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전 투구가 벌어지면서 당이 분열될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새해의 미국 정치판을 들여다볼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한국의 정치계는요, 내년 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있죠. 그 국민의힘 당대표가 내년 정치계의 연초에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입김에 따라서 뭐 강신업 씨가 되니 많이, 현역 중진 의원 누가 또 되니 많이,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되니 많이 뭐 얘기가 국민의힘을 놓고 얘기가 많은데 이건 잠깐 거론해서는 될 일은 아니고요. 추후 시간을 좀 충분히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망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일은요, 내년 3월 8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국뉴스 전해드릴 때 요건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기로 하겠고요.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 산타크루즈 해변 인근에 주차된 한 자동차에 가짜 주차 위반 티켓을 부착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저 멀리 자동차 한두 대 주차 티켓 가짜 그것도 받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도 언제든지 이 가짜 주차 티켓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내 개인 정보나 심지어는 은행 정보를 순식간에 뺏기게 되는 그런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산타크루즈 경찰국에 따르면요, 용의자 데미안 벨라라는 19살의 용의자는 가짜 주차 티켓을 발행한 후에 주차된 차량에 부착을 이렇게 해냈는데, 발행을 해서 불법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벨라라는 청년이 발행한 이 위조 벌금 티켓에는
가짜 QR코드가 삽입되어 있어서요. 이를 휴대전화로 찍으면 특정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요구한 벌금을 내면 큰일 납니다. 주차 티켓을 받았는데 이게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QR코드를 찍어서 벌금 뭐 30불, 40불, 뭐 70불 내면 됩니다 하니까 빨리 내고 말자 해서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이상한 웹사이트로 연결되고요. 내 정보가 빠져나갑니다. 경찰은 위조가 아닌 진짜 주차 위반 티켓에는 이 QR코드가 아닌 바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뭐 우리 일반인들이 진짜에는 바코드가 꽂혀 있고요. 가짜에는 QR코드가 돼 있고요. 이거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기 피해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QR코드가 찍혀 있는 건 가짜고요. 진짜 주차 티켓에는 바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정보, 또 위반, 그리고 지급에 대한 정보가 세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바코드만 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이 티켓에는 되어 있다. 그게 진짜 티켓입니다. 사기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라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요거 잘 유념하셨다가 무슨 주차 위반 티켓 같은 거 있으면 또는 다른 뭐 티켓이 집으로 날라올 수도 있잖아요. 메일로. 그러면은 뜯을 때 뜯어보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절대 스캔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코드가 있다고 해서도 그거 스캔하면 마음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티켓을 받으면 메일로 붙이거나 아니면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티켓 번호 입력을 하면은 어떤 내용이고 당신이 누구다 이것까지 다 나옵니다. 만약에 그게 정확하게 나하고 매치가 되지 않으면 가짜 티켓이니까 바로 찢어버리면 되고 진짜인 것이 확인되면 인터넷으로 크레딧 카드로 그냥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해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바뀌는 법안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한인들에게 민감한 두 가지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시에 온라인 갱신이 중단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임시 조치로 그동안 70세 이상은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현장 오피스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 조치가 올해 말에 끝나고요. 이 갱신을 위해서 다시 내년 초부터는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서 갱신을 해야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캘리포니아 제향군인용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 시 부과되는 $5의 수수료를 없앱니다. 또한 제향군인의 등록된 제향군인 차량 번호판이 있는 그 차량에 대해서 톨게이트 등 이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배드 뉴스 하나 그리고 굿 뉴스 하나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도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마켓이나 식당에 갈 때마다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한국도 그런데 장난이 아닙니다. 한국의 올해 이 소비자 물가가 5% 넘게 오르면서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높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석유류가 22.2% 올라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한국에서 이 자기 차 몰고 다니는 건 정말 기름값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싶습니다. 공항에 이 친구들이 누가에게 차 몰고 와서 픽업해주고 그러는데 그건 고마운데 이 한국의 이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서 픽업해주는 친구한테 그 기름값이라도 좀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도 올해 이 가스값이 남가주의 경우는 갤런당 6불을 넘어서 7불까지 육박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정상화돼서 요즘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 4불에서 5불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1불 정도 더 내렸으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아무튼 한국의 물가 인상, 이건 내년에도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더 걱정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 그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물가 인상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손꼽혀온 축구 황제 브라질의 펠레가 끝내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향년 82세입니다. 현지 매체들은요, 오늘 월드컵에서 3차례나 우승하면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펠레가 사망했다라면서 그의 에이전트가 사망을 확인해 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펠레가 치료를 받고 있던 브라질 상파울루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병원은
펠레가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후 3시 27분에 사망했다라면서 그가 앓고 있던 질병들과 대장암의 진행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펠레의 인스타그램에는 오늘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황제 펠레의 여정에는 영감과 사랑이 깃들었다. 그는 스포츠에 관한 천재성으로 세상을 매료시켰고 전쟁을 멈추게 했고 또 전 세계에서 사회적 사업을 수행했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치료법이라고 믿었던 사랑을 퍼뜨렸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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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라. 라고 그의 펠레의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게시물이 적혀져서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9월 오른쪽 결장에 암 종양이 발견돼서 제거 수술을 받은 펠레는 이후 화학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오갔고요. 지난달 심부전증과 전신부종, 정신착란 증상 등으로 인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호흡기 증상 치료까지 함께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든 투병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펠레의 사망에도 결국 코로나가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펠레는 현역 생활 동안 1363경기에 출전해서 1281골을 터뜨리면서 축구 황제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드컵 14경기에서 12골을 몰아쳤고 3차례 월드컵 우승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요. 요즘 선수들하고 이 숫자만 갖고 단순 비교하면 안 되죠. 그 시절에는 그의 이런 기록이 거의 신의 경지였다고 말할 수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영원한 선수 펠레의 명복을 빕니다. Rest in peace 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뉴스 가운데 하나, 뉴욕주 등 동부의 눈 폭풍 피해와 관련된 책임 공방전, 그 내용 좀 뒷부분에 자세히 풀어보겠다고 했는데 풀어드리고 그리고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번 눈 폭풍의 사망자가 무려 40명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그리고 사실 아직 사태 수습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피해가 집중된 이리 카운티와 버팔로시를 이끄는 수장들이 공개 비난을 주고받아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AP통신에 따르면 플론 카즈 카운티장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버팔로시의 더딘 제설 작업 등을 문제로 삼으면서 프레미도 그 도시는 항상 듣다. 솔직히 말하면 그건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라고 직격 비난을 했습니다. 플론 카즈는 더는 이런 일을 보고 싶지 않다. 이제 나는 정말 sick and tired, 질렸다. 나도 그 도시의 거주자인데 이제 정말 질렸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시장이 이 말을 듣고 좋아하지 않겠지만 나는 이제 그것도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뭐 언급이 아니라 강력한 비난이죠. 그러자 이 버팔로시의 이 바이런 브라운 시장은 맞받아쳤습니다. 이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사람들은 중압감에서 천차만별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잘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잘 계속 일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공동체와 주민을 오히려 더 도우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구 쏟아붓는다. 라면서 플론카즈가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풀어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나라에서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반응하는 각각의 모습, 어떤 사람은 계속 묵묵하게 일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을 폭발시키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주변을 잘 더 돕고 돌보고 있고 등등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미국이든 또는 한국이든 여러분들이 아는 정부 관계자들과 한번 잘 연상을 매치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뉴욕주 버팔로시의 이 브라운 시장은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사망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할 생각은 없느냐? 라고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버팔로시 시장은 내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 공방이 펼쳐지게 되죠. 누구는 이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먼저냐, 사태 수습이 먼저냐 등의 논쟁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우선순위겠죠. 중요한 건 우선순위입니다. 사태 수습이
이게 이제 우선순위입니다. 중요한 우선순위. 사태 수습 first, and then 그리고 나서 책임 규명은 명백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버팔로시 일대에서는 카운티 정부와 시 정부가 통행 금지령을 너무 늦게 내리는 등 늑장 대처를 한 것이 피해를 키운 게 아니냐라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 규명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사태 수습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사태 수습과 책임 규명 그 어느 것이 먼저다라고 아니고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같이 해라. 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또 매번 뻘쭘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좋다고 구독 한번 눌렀다가 다음날 좋다고 또 한번 눌러주시는 분 계신데요. 한 번 누르면 구독, 두 번 누르면 구독 취소가 됩니다. 만일 두 번째 누르셨다면 다시 한번 누르셔서 구독으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아시는데 제가 괜한 말씀 드렸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고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